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타 속성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어요. 이런 기타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상에서 문제 지시사항 중에서 어떤 속성을 이제 설정하면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레코드 원본이라는 그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폼에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리고 폼에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 가능이 됐든 삭제 가능이 됐든 이런 곳에 들어가서 아니오로 이제 설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보기 하고 있습니다. 기본 보기는 폼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기본 보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본 보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단일 폼이다, 연속 폼이다, 데이터 시트다, 분할 표시 폼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단일 폼하고 연속 폼이 나와요. 그러면 단일 폼은 뭐고 연속 폼은 뭔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폼을 제가 열었거든요. 이 폼에는 이 하나의 폼에는 여러 명의 데이터가 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이런 폼을 보고 우리가 연속폼이라 그래요. 연속폼. 연속으로 해서 데이터를 쭉쭉쭉쭉 보여주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속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을 봤을 때 지금 이 하나의 폼에 김미나 그 사람의 데이터만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탐색 단추를 보게 되면 30개 중에 지금 첫 번째 레코드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레코드 보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소연하고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해서 지금처럼 하나의 폼에 한 사람의 데이터만 나타나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걸 보고 우리가 단일 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 하나에 여러 명의 데이터가 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속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그림과 같은 형태로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림을 보고 이게 단일 폼인지 연속 폼인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폼에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 레코드 선택기 그 속성에 가서 우리가 예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예 아니요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구분선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선 그 속성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예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우리 천 단위마다 컴마가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속성에 가서 우리가 천 단위마다 컴마가 표시되게끔 샵 컴마 샵샵 제로 아니면 샵 컴마 샵샵샵 하고 그런 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폼에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속성 중에서 탐색 단추라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아니오로 설정해야 표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눌렀을 때 필드에서 줄바꿈이 되도록 그렇게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엔터키 기능 이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이 팝업폼으로 열리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팝업이라는 이 속성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를 예로 이제 수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모달 속성을 우리가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에 최소화 단추와 최대화 단추 이게 둘 다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최소화 최대화 단추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속성을 변경해주면 돼요. 이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표시를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화 단추만 표시해라 아니면 최대화 단추만 표시해라 아니면 둘 다 표시해라 하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의 본문에 배경색을 엑스테마 9번으로 설정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배경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문제 시킨 대로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효과요. 특수효과를 이제 오목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특수효과 이 속성을 찾아가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이라는 것도 있고 볼록도 있고 오목도 있고 색임 그리고 그림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설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탭정지 여기서 이제 예 아니요 그거 이제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금 속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트롤에 이제 잠금 속성이요. 잠금 속성을 이제 예로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컨트롤은 편집할 수 없도록 편집을 못하게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단 포커스는 이제 이동 가능하다. 이런 말이 보여도 우리는 잠금 속성을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팁 텍스트요. 요거 이제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컨트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림과 같이 관련된 그 텍스트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여기에도 아예 이제 문제상에 이 속성명이 이제 짜잔하고 나오죠. 컨트롤에 관련된 그 텍스트가 나타나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용 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용 가능이라는 거는 컨트롤을 그림같이 이제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 가능 이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탭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탭 인덱스를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폼을 열었을 때,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가 이동이 되도록 탭 인덱스를 이제 설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 이제 탭 인덱스라는 거요. 탭 인덱스라는 거는 폼에서 해당 컨트롤의 탭 순서를 이제 설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탭 인덱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탭 인덱스는 XX에서는 0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 이제 컨트롤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텍스트 상자를 만약에 탭 인덱스를 0번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그 해당 폼을 열었을 때 내가 아까 탭 인덱스 0번으로 설정한 거 있죠? 그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탭 인덱스는 무조건 몇 번부터 시작한다? 0번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탭 인덱스를 이제 0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폼을 열었을 때 그 해당 컨트롤에 포커스가 있게 되더라. 이 내용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폼의 이제 정렬 기준이요. 폼의 이제 정렬 기준은 우리 폼을 열었을 때 어떤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해라, 오름차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정렬돼서 표시가 되게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폼 속성에 우리 데이터라는 그 탭에 보게 되면 정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렬 기준 그 속성에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오름차순을 우리가 정렬을 시킬 때는 ASC 어센딩의 약자 ASC를 써주면 되고 내림차순을 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DESC 디센딩의 약자 요걸 이제 우리가 필드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이제 스크롤 막대요. 이 스크롤 막대는 폼에 이제 스크롤 막대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스크롤 막대 이 속성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뭐 문제상의 스크롤 막대다 아니면 정렬이 되어 표시되도록 해라 아니면 탭 인덱스를 설정해라 아니면 어떤 특정 내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아니면 컨트롤에 관련된 그 텍스트가 나타나게 해라. 잠금 속성을 이제 예로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읽었을 때 이런 속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유추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편집할 수 없도록 관련된 속성을 이제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만 보고도 우리가 잠금 속성을 이제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을 그림같이 이제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사용 가능 이 속성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해서 대부분 이제 문제를 봤을 때 탐색 단추다 엔터 키 기능이다 엔터를 누르면 그리고 팝업 최소화 최대화 단추 배경색이다 그리고 특수효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속성인지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모달이나 아니면 탭 정지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는 모달이라는 그 말이 그리고 탭 정지라는 그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몇 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컨트롤을 이제 선택하고 나서 속성창에 갔을 때 지금 형식이다, 데이터다, 이벤트다, 기타다 모두 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식이란 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형식이라는 그 탭에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고, 요 데이터라는 요 탭은 말 그대로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속성들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기타 탭에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폼을 선택하고 속성창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 컨트롤을 선택하고 이제 속성창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 구역을 선택하고 우리가 속성창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폼 자체를 이제 선택하고 조율 속성창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형식이라는 탭에서는 기본보기다, 아니면 구분선이다, 레코드 선택기다, 최소화 최대화 단추다, 탐색 단추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데이터 탭으로 갔을 때 우리 레코드 원본이다, 추가 가능, 삭제 가능, 정렬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기타 탭에서는 팝업이나 모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컨트롤을 이제 선택하고 나서 그때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서는 형식이 됐든 아니면 특수 효과가 됐든 글꼴 이름, 글꼴 크기, 텍스트 맞춤, 문자색,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고요. 데이터라는 그 탭에 갔을 때는 컨트롤 원본이 됐든 아니면 잠금 속성이 됐든 사용 가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탭에서는 엔터키의 기능이 됐든 아니면 컨트롤 팁 텍스트가 됐든 탭 정지가 됐든 탭 인덱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본문 구역을 선택하고 나서 내가 속성창에 들어갔을 때 형식에서 이제 다른 배경색을 변경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어디에는 뭐가 있다, 어디에는 뭐가 있다, 어디에는 뭐가 있다, 그런 식으로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외울 수도 없어요. 왜? 속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외우기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때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이제 문제를 접하다 보면 어떤 속성은 어디에 있다, 어떤 속성은 어디에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작업을, 폼이 열렸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속성이었지?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겠죠. 왜? 아까 속성창에 갔을 때 우리가 그 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탭들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속성인지 기억이 안 나면 계속해서 이제 찾는다고 시간만 계속 지체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시험 시간이 딱 한정돼 있죠.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문제에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시면 안 돼요. 해서 시험 문제상에 어떤 말이 나오면 어디 속성에 들어간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